55장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함덕지후 비어적자 독충불석 맹수불 불거 확조불박 골약근유 이악고 미지빈모지합 이최작 정지지야 종일호 이불사 화지지야 지화왈상 지상왈명 익생왈상 심사기왈강 물장즉로 위지부도 부도조이. 제가 여기다가 반노환동이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사자 성어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쓰는 성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학을 하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낯설지 않는 성어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뇌리 좀 박혀있는 단어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90년대 초에 우리가 중국과 국교를 맺은 뒤에 처음 중국을 제가 이제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공원을 갔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이름하여 기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 기공 보니까 저 사람들 그렇게 뭐 하고 있지? 흐느적 하고 있어요. 기공은 막 이러는 게 않잖아요. 그냥 문어가 춤추는 듯 그런 동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툭 주면서 저거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이 말을 한 거예요. 파나 환통마. 뭐예요? 솔직히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예? 그랬더니 다시 천천히 판나오 환통 그러더라고요. 그때 들어와서 얼른 찾아봤죠. 근데 내용이 뭐냐? 이 반과 환은 우리가 반환 붙여 쓰죠?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반이나 환이라 되돌아가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대로 뭐냐? 늙음을 되돌려서 아이로 돌아간다. 그러기 위해서 태국권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하고 있는 각종 수련법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의식이 밑에 깔려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말은 또 어디서 나오냐? 오늘 배울 여기에 근거해요. 여러분, 젊어지고 싶죠? 자, 노를 돌려서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과연 이게 가능할까? 등등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장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최소한도 이 장의 영향 때문인지 제가 나이 먹으면서 하지 않는 게 딱 두 가지가 생겼어요. 하나는 근육을 키우거나 아니면 힘을 세게 만드는 운동을 안 해요. 아기로 돌아가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 소위 남과 겨루어서 이기려고 발버둥치는 운동을 가능하면 피해요. 근데 그 이유도 지금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동감을 하는 거죠. 나이 50, 60 들어가면서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취미생활 중에 스포츠에 관련된 게 어떤 의미에서는 지나치게 서구화된 전부 다 스포츠예요.
무조건 세지고 이기고 하는데 몰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노자한테 물어보면 노자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참 미친놈. 왜 빨리 늙어 죽으려고 노력을 해? 그래 안 해도 너 늙어서 죽게 돼 있어. 이왕이면 젊어지려고 노력하고 아이처럼 새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해야지 왜 네 발로 그런 일을 해? 라고 뭐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같이 의미를 해보시게요. 자, 첫 귀절 함덕지 후는, 이 함은 원래는 입에 머금다인데 지금 내가 간직하고 있다는 이야기요. 덕을 간직하고 있는 것의 두터운 상태는 우리가 비유하자면 뭐에 비유할 수 있느냐? 적자. 자, 지감은 레드 베이비입니다. 빨간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갓난아이죠. 즉 아주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픽기도 아직 가시지 않는 아이에 비견될 수 있다. 정말 도는 덕을 사람이 체득하거나 받아들이면 그게 덕이 된다고 그랬죠. 도의 인간의 구현 상태가 덕이에요. 즉 덕을 머금다는 것은 결국 도를 머금다는 건데, 도를 간직한 것이 두텁고 두터운 최고 경지의 사람은 마치 갓난 아이에 비교된다. 물론 따옴표 갓난 아이입니다. 갓난 아이로 상징되는 그런 것에 비교 혹은 비유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句는 이제 하나만 번역할 줄 알면 나머지는 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대꾸니까. 덕충이 불석하고 맹수가 불거하고 확조가 불박했는데, 덕, 맹, 확은 사실상 다 같은 뜻이에요. 자, 덕은 독수랍, 우리는 지독하다 이런 뜻이고, 맹은 사납다고, 확의 원래 뜻은 이 독수리 같은 것이 먹이를 확 낚아채다는 뜻이에요. 낚아채다. 결국은 덕충, 맹수, 우리는 확조란 말을 안 쓰지만 우리는 뭘 쓰죠? 맹금이란 단어는 쓰죠. 맹금과 같은 뜻이고, 그 다음에 석은 벌레가 무는 것, 맹수, 불, 당시 음은 격으로 읽었을 거로 추측이 돼요. 격으로 읽으면 석, 격, 박 해서 아분이 되는데, 어쨌든 이때의 그 격은 맹수가 발로 이렇게 움켜쥐는 것, 잡아채는 겁니다. 결국 의미는 비슷하죠. 발로 이렇게 움켜잡는 것. 즉 의미상으로는 덕충도 물지 아니하고, 즉 덕충도 해치지 못하고, 맹수도 해치지 못하고, 맹금도 불박, 박은 칠박자예요. 치지 못한다. 즉 해치지 못한다. 자, 갓난아이를 야생에 놔두면 정말 이런 각종 벌레나 새나 짐승들이 해치지 않을까요?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근데 이런 이야기는 왜 나왔을까 좀 궁금하시죠? 일단 유보해 놓겠습니다. 어쨌든 덕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어린 갓난아이와 같아요. 근데 그 갓난아이는 짐승들이나 이런 곤충도 해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몇 짝인가요? 앞에서 돌을 껴준 사람은 칼로 찔러 죽이지도 없고, 그 다음에 호랑이나 큰 짐승이 해칠 수도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거 연관이 되는데 그 일은 나중에 보게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 자, 갓난아이를 저는 글쎄 제가 좋은 아빠가 안 돼서 저는 별 기억이 없는데 간접적으로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갓난아이 아주 어린아이지만 어린아이가 뭔가를 움켜쥐고 있으면 사실 어린이 이렇게 만만하게 손을 펼 수가 없습니다. 얘가 탁 쥐고 있으면. 근데 얘는 별로 힘이 없을 터인데 얘가 뭔가 이유 때문에 뭘 꽉 움켜쥐고 있으면 그걸 만만하게 풀지를 못해요. 근데 그걸 뭐라고 풀었냐면, 이 갓난아이는 뼈는 약하고 근육은 부드러워. 그러나 움켜쥐는 것은 완고, 견고해요. 딱 붙잡고 놓으면, 붙잡고 있으면 펼 수가 없어요. 견고해요. 그런 경험이 있는가요? 키우시면서? 안 펴지죠. 저도 한 번쯤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두 번째는 미지
빈모 했는데, 빈모는 앞에 짐승 그 소자가 붙었습니다만은 암컷 수컷이란 뜻이에요. 암컷 수컷, 즉 암수 남녀 이런 표현 쓰면 안 돼. 암수화합을 미지 아직 모르죠. 갓난아이는 모르죠. 남녀의 상열지사, 그 다음에 뭐 합방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암컷 수컷의 만남, 그러니까 성적 결합을 아직 모르지만 그러나 이 글자가 좀 독특한 글자인데 저는 뭐라고 번역해놨어요? 따옴표 고추라고 번역해놨어요. 진짜 고추 아니고 아기 고추, 잠지가 작 우뚝 선다. 근데 의학적으로는 오줌 내려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노자의 눈에 보면 그 갓난아이가 왜 잠지가 서느냐, 그것은 이 두 행위, 쥐는 게 아주 힘이 세고 그 다음에 그 고추가 우뚝 발기하는 것은 정의 지극함이다 했어요. 그건 정이라는 글자는 무슨 글자냐면 우리가 정미수 할 때 정자예요. 쌀에 알곡에 알곡을 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미 정 아니에요. 10분도라고 몇 분도라고 하죠? 팍팍팍 깎아서 하얀 쌀 나온 것, 그게 정이에요. 그래서 엑기스란 뜻인데 여기서 정은요, 정기의 준말로 보시면 되고요. 이건 이 어디 그 21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장, 그러니까 21장이니까 그 몇 페이지더라? 볼까요? 한번 잠깐 보시고 하실까요? 오늘은 제가 진도 빨리 안 뽑고 3장만 할 터이니까 차분하게 봅시다. 126쪽 보실래요? 자,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여의 명의 기중 유정이란 말이 나올 겁니다. 그럼 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제일 앞에 보면 도라는 어떤 그 것의 특성은 우리 감각기관으로는 잘 파악되지 않게 그윽하고 아득하지만 잘 알 수 없지만 그 안에는 뭔가의 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을 이제 정기라고 번역해 둘게요. 정기는 뭐냐면 음양이 나눠지기 전 하나인 상태, 즉 순수한 기운, 순수한 생명의 어떤 에너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 불교식 용어를 불교식으로 이해한다면 주객이 미분한 상태의 기예요. 그게 정기예요. 그리고 이제 일단 그 정도 분석해 두고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딱 쥐고 있으면 우리가 손을 벌 수 없는 것은 그 어린아이의 근육과 뼈가 강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때문에 우리가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순수한 생명의 에너지, 음양으로 갈라지기 전, 나와 너로 갈라지기 전, 그 생명의 에너지 그 자체가 그것만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의 힘으로도 그걸 함부로 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남녀란 개념도 없죠. 영어로 베이비는 이트로 받지 않아요. 그잖아요. 남녀라는 개념이 없지만 이 고추가 발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생명, 원초적인 생명 기운의 지극함으로 그것이 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종일호의불사, 사란 글자는 좀 어렵죠. 사, 목신 소리 나나요? 느낌이? 이 글자가 중국어로 하면 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쉬어서 하한 소리 같은 느낌 납니까? 자, 종일 동안 호는 울부짖는 겁니다. 응애응애 울어대도 얘는 목이 쇠지 않아요. 목이 쇠지 않아요. 왜 목이 쇠지 않느냐? 그것은
자, 화는 아까 정을 전기로 풀었으니까 이는 화는 화기예요. 화는 우리가 한번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냐면 41장에서 배웠는데 41장 잠깐 볼까요 또? 예, 41장에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41장이었는데 어디로 이사가 버렸지? 42장이네요. 42장. 42장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건 없고 기억하라는 그 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42장 잠깐 보고 갈까요? 도가 하나를 낳고 이 하나가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하나가. 233쪽 펴셨어요? 233쪽 보면 도생일, 도가 하나를 낳고 할 때 이 하나가 사실은 전기예요. 그리고 이 하나가 둘을 낳고 이 둘이 음기양기예요. 이 음기양기가 합쳐져서 제3의 많은 걸 만들어내는데 그 3이 만물을 빚어낸다. 그래서 만물은 음을 등에 짊어지고 양을 꾀하는데 그 기를 충돌시켜서 언제나 화합을 한다. 이때 화와 기를 따서 화기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과 양 두 기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의 기. 그래서 화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울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악을 꽉 쓸 때가 언제예요? 기뻐도 와 하죠. 그 다음에 성질나거나 슬퍼도 와 가죠. 그럼 하나는 기뻐서 항상 양에서 나온 그 외침이라면 그 다음에 슬퍼서 나와서 음에서 나온 기일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기뻐서 악꽥꽥 야구장에서 악꽥꽥 쓰고 있으면 목 쉬어요. 그건 양기면 양기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슬퍼서 엉엉 울었다면은 아니면 화가 나서 막 화를 내고 하면 그것은 목이 쉬어요. 근데 얘는 음기도 아니고 양기도 아닌 그 두 개가 조화된 상태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하루 종일 울어도 목이 안 새요. 사실 얘가 밤새 울어서 목 새어서 그만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울지. 하여튼 노자 눈에는 보이는 그게 본 겁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정과 화입니다. 이 두 개가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시고 싶으면 뭘 지켜야 하냐면 그 정기와 화기를 지켜야 해요. 그래서 지화활상, 이 화를 아는 것, 앞에 나온 화입니다. 화를 아는 것을 상, 영원함이라고 한다. 자, 헬스에서 이게 근육, 이두박근 이렇게 키운 것, 이게 영원하게 생명을 갖다 주지 않아요. 좀 더 영원한 생명에 가까이 가고 싶으면 뭘 잡아야 하냐면 여기에 나온 정기와 화기를 잡아야 해요. 따라서 자, 한문 읽을 때 주의하실 것, 글자 수를 맞추고 리듬을 살리기 때문에 문맥상 생략시킬 수 있으면 항상 생략을 합니다. 여기서 지화는 뭐에 준말이냐면 정화에 준말이에요. 여기 나온 정과 이 화 두 개를 다 받는 건데 뒤에 거 하나만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영원하는 것은 뭘 알아야 영원해지냐면 정기와 화기를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정기와 화기를 아는 것, 그것을 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진정한 여러분들의 밝은 지혜예요. 밝음이에요. 자, 여기까지 끊어놓으세요. 그 다음 내용은 익생활상했는데, 자, 익생은, 자, 생과 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익생은 육체적인 어떤 생명, 삶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생을 억지로 버티는 것을 뭔 말하고 말한다? 상이라고 말하고, 마음에서 기를 부리는 것을 강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 상이라는 글자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쓰기로는 우리가 상스럽다 할 때 상자예요. 상스럽다 상자.
그런데 이 글자의 원래의 의미는 그러한 이 가치 판단이 주어지지 않는 중립적인 단어예요. 원래의 뜻은 뭐냐면 조짐이라는 뜻이에요. 조짐. 조짐. 그럼 상이란 글자가 사실 어디서 나왔냐면요. 옛날 유목민들 같은 경우는 양을 잡잖아요. 양을 잡으면 그냥 거기 있던 거리로 취급하지 않아요. 양은 어떤 이 조물주든 아니면 도가 인간에게 그 하사한 귀한 겁니다. 그래서 양을 잡을 때 배를 딱 가려서 배 그 내장의 상태를 보고 점을 친 다음에 하늘에 감사할 건 감사하고 빌 건 빌고 그거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상이에요. 그래서 이 보일시자 신과 관계된 글자에 양자가 붙은 거예요. 양을 통해서 뭔가의 힘세 조짐을 아는 게 상이에요. 그래서 이 상은 문맥상 좋다는 뜻도 되고 나쁘다는 뜻도 다 되는 거예요. 상이란 말 자체는 두 가지 뜻 다 있잖아요. 좋은 것도 조짐이고 나쁜 것도 조짐이에요. 안 좋은 것도 조짐이고 좋은 것도 조짐이죠. 여기서는 조짐, 더 정확히 보면 사실은 의역하면 안 좋은 불길한 징조라고 한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그러면 생을 보탠단 말이 뭐냐? 이것은요, 우리가 이 앞전에 몇 장이니까 기억하신지 모르겠네요. 세상이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일찍 죽는 그룹이 약 30%가 넘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저 자기 수명대로 사는 사람이 30%예요. 그리고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가 알아서 저쪽에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또 30%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케이스라고 그랬어요? 생지후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육적인 삶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거기다 억지를 가해서 그 상태가 지나친 사람들이 일찍 죽는 거예요. 현대 문명병들처럼 영양 과다로 죽는다든지 무한대에 죽는다든지 이런 식이죠. 그것과 같은 개념이 익생이에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될 게요. 익생. 자, 우리가 성장하면 꼭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가령 내가 키가 더 크다. 키가 이제 더 이상 안 크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욕심을 갖습니까? 근육 키워야지, 뭐 키워야지. 그러니까 우리 옛날식으로 따지면은 사실 풍채 좋으십니다. 얼굴에 살만 있지만 축복했어요. 중국말로도 화포라 하면 복 받으셨네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살찌셨네요. 이런 말이에요. 살찐 사람 보면 참 요즘 시세 좋으시네. 복 많이 받으셨는가 보죠. 이렇게 하죠. 근데 그만큼 우리가 막 몸이 붓고 뭐하고 하면 그게 보통 사람들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노자 생각은 달라요. 그럼 억지로 내 육체적인 삶에 육체적인 것에 더 억지로 보태는 것, 이것은 안 좋은 조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신사기는, 자, 기라는 글자는 정말 고약한 글자입니다. 사실은 기는 기본적으로 호흡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기라는 것은 중국어로 성치, 생기하면 환이라는 뜻이에요. 기는 우리말로는 성질, 꼬라지, 뭐 이런 것을 다 내볼 수 있는 개념이에요. 너 기 쓰냐? 할 때도 이게예요. 자, 마음속에서 사기, 기를 부리는 것을 강이라고 한다. 근데 강이라는 글자도 주의하실 것. 이합전 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부드러움을 지킨 게 진짜 강함이다 할 때 그 강은 좋은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나 여기는 똑같은 강함이지만 부정적인 뜻이에요. 이건 좋지 않는 강함이에요. 마음에서, 자, 나이 들수록 늘어나는 게 뭡니까? 기만 늘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가장 기만 올라가죠. 근데 마음으로 기를 부리는 것, 이것은 안 좋은 강이에요. 근데 이 두 개는 따진다면 어떤 식이 되냐면
반노환동이 아니라 반동, 환노화하는 짓거리예요. 어린이같이 젊을 수 있는 건데 늙음으로 돌아가고 있는 지가 사서 늙고자 하는 그런 행위에 불과해요. 여기까지 끊어놓으실게요. 이렇게 이 두 꾼은 긍정적인 겁니다. 자, 정기와 화기를 아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함을 아는 것이 진정한 현명함이야. 그러나 현실 속에 사람들은 뭐를 하냐? 억지로 익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좋지 않는 조짐이고, 항상 마음속으로서 어떤 기를 부리고 화를 내거나 성질을 내고 하는데 이것은 안 좋은 강함이에요. 그래서 익생하고 사기. 자, 어른이 되면 여러분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 주위에서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접할 때 우리 한국 사람이든 특히 한국 사람은 그러죠. 뭐 하다가 급하면 항상 하는 소리가 뭐죠? 근데 잠깐 넌 나이 몇이니? 넌 나이 몇이니? 그리고 다 깔아뭉개보려고 그래. 한참 뭐 이야기하다 밀리면, 그런데 넌 몇 살이나 먹었니? 한 살이나 더 뭐 내 말 들어, 이 사람아. 그게 뭐야, 키예요. 심사하게 해버린 거야. 어이, 나 어른이야. 홈 잡고 하는 거. 그런 거 많이 하면 할수록 수명을 자초하는 길이에요. 자, 어쨌든 익생하고 심사기 하면은 장해져요. 겉으로 보면요, 근육도 더 생겼고, 그 다음에 어떤 기가 세가지고 누구한테 안 뒤지 그냥 확 강한 어떤 뭐를 보이면 굳세게 보이죠. 근데 굳세면 그것은 늙으면 한 걸음 나오면 죽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자, 풀이 싹이 탔다. 얼마나 부들부들해요. 봄철의 풀들, 꽃들, 화초들. 가을철의 풀 어떻습니까? 아주 뻣뻣합니다. 굳세져요. 그게 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요, 산나만성 만물이 굳세지게 되면 그것은 늙어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잘 구부러지십니까? 여러분들은 몸 부드럽게. 갈수록 뻣뻣해지죠. 여러분들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은요, 산나만성을 다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 문맥상을 보면 주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도 물의 하나예요. 자, 식물, 동물, 인물이잖아요. 인물이죠. 만물이 그렇듯이 사람은 굳세지면 늙어가는 거니. 자, 나이 들어서 늙은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자기가 억지로 익생하고 심사기함으로써 지 스스로 늙어지는 것. 이것은 부도답지가 않죠. 오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텐데 부도와 비도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비도는 도가 아니다. 근데 부도는 도답지가 아니하다 이런 말이다. 왜 도답지가 않아요? 도의 운행의 메커니즘이 뭐였어요? 반자, 도지, 동야였어요. 도라는 것은 가면 돌아올 줄 알아요. 돌아올 줄 알아. 근데 이 경우는 계속 앞으로만 강하게 보태고 꼬라지 부리고 강하고 가는 거니까 이것은 도답지 않는 거예요. 돌아갈 줄을 모르니까. 자, 그래서 도답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도답지 못하면 일치감치 이는 그칠 이자예요. 끝장난다는 이야기예요. 일찌감치 빨리 끝장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지 목숨을 제쳐간 30%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큰 틀 그렇게 놔두고 오늘은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것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진짜 갓난아이를 모기가 안 물까? 호랑이가 안 해칠까? 독수리가 배고픈 독수리가 안 해칠까? 이건 잘 안 와닿잖아요.
그러면 이런 글을 읽을 때 이것은 다 이제 신화적인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당시 사이에 유명하던 이야기가 뒤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좀 뭐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냐면, 예를 들면, 좀 노자가 살았던 시대는 왕조의 이름으로 따지면 주나라예요. 주나라는 중국의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최초의 왕조가 하나라, 두 번째 왕조가 은나라, 세 번째 왕조가 주나라예요. 그리고 주나라는 유교의 모델이에요. 유교의 모델. 어쨌든 간에 공자, 노자, 맹자, 장자 다 공식적으로는 주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주나라의 백성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하고 하게 되면 당시 자기 시대인 주나라의 그 시조인 후직이라는 사람과 연관이 있어요. 잠깐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신화를 읽는 법이라 할까요? 신화는 황당한 이야기만은 아닌 거예요. 신화는 황당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또한 역사적인 사실도 더욱더 아니고, 신화는 후손들이 자기 선조를 신격화 만드는 작업 중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주나라의 시조인 후직이라는 사람인데, 후직이라는 사람의 신화를 이해하면 이 주나라 문화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 책 교재 292쪽 이제 제가 읽을게요. 이게 저 동영상 때문에 안경을 잘못 썼나. 자, 주나라의 시조는 후직이라는 사람이에요. 292쪽 함께 읽을 자료 찾으셨어요? 예. 주나라의 시조인 후직은 이름이 기였다. 기, 가로에 있는 기자가 버릴 기자입니다. 우리가 유기견할 때 기자예요. 그 어머니는 강온이라고 부르는데, 강온은 잭옥이라는 황제의 왕비였다. 광온이 들판을 갔다가 거인의 발자국을 보고서 마음속으로서 흔연히 기뻐서 받고 싶었다. 그래서 그 발자국에 발을 딱 집어넣더니 뱃속에서 뭐가 꿈틀거렸어요. 그러더만 아이를 낳았어요. 여기까지 끊어놓을까요? 자, 그래서 후직의 어머님은 강원인데 광원이 누구의 아이를 낳은 거예요? 거인은 누구예요? 알 수 없는 남자의 아이를 낳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알 수 없는, 이게 원래 인류의 모습이에요. 원래 모계 사이에는 아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패밀리 네임, 성씨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성씨인 거예요. 남자는 아무 상관이 없어. 여자가 낳은 것이 성씨예요. 그래서 원래 성씨는 전부 다 엄마 성씨인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는 후직은 모계사에서 태어났음을 우리를 짐작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니까 상스럽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했겠어요? 지 아버지가 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 주나라 민족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쪽에서 이건 상스럽지 못한 놈이다. 내다 버리라 했겠죠. 그래서 내다 버렸어요. 그래서 골목에다 던져놨더니 첫 번째 소와 말이 피해서 가요, 다. 아, 소와 말이 돌보주고 간다는 거예요. 해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제 데리고 가지고 숲에 가서 맹수 먹이가 되라고 던져놨어요. 그러려고 갖고 갔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어디서 우르르 몰려와서 할 수 없이 또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느냐? 어디 도랑의 얼음판 위에다가 내팽개쳤어요. 죽어라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새들이 날아와서 덮어주고 이부자리 해주고 해서 살려냈어요. 자, 이게 바로 그 후지기라는 사람을 염두에 두면, 후지기가 태어나자마자 기 버려졌어요. 유기아예요. 유기아인데 그 유기아는 어떤 동물도 해치지 않고 보호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잘 키웠어요. 근데 키웠는데 이 애가 어렸을 때부터 노는 짓거리가 달라요. 소꿉장난을 하는데 소꿉장난 하면 무슨 놀이만 하느냐? 풀 심고 뭐 이런 거 심는 것만 해. 콩 심고, 응? 밥상에 콩 오면 콩 가지고 와서 밭에다 콩 심고 뭐.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서 농사를 짓는데 기가 막히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전설적으로는 여임금 때 특별 이렇게 발탁이 돼서 농림부 장관을 지냈고 어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주나라라는 민족이 원래 하나라 은나라 시대에 서북 지역에 있는 유목민으로서 미개 민족이에요. 근데 그 미개 민족이 들어와서 세력을 잡은 다음에 천자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조상을 이제 미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화를 만들어냈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어쨌든 이 신화는 다 거짓말인 건 아니에요. 자, 유목민 하다가 농경민족으로 전환된 한 민족의 역사를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었고, 모계사에서 부계사로 넘어오는 시절에 한 민족의 성장 과정을 볼 수가 있고 그래요. 자, 어쨌든 그 이야기를 놓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말이 노자 당시 사람들이 이 문장을 읽으면 금방 탁 떠오르는 게, 후직 같은 사람? 후직이 그랬지. 후직이 예의 때, 갓난아기 때 내버려졌는데, 그건 뭐랄까, 태어나면서도 이 사람은 성인의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신통한 사람이어서, 동무들도 그걸 다 감쌌지.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일한 어떤 그 문화적, 사상적 배경을 같이 갔던 사람들이 이걸 읽을 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덕을 깨하는 것이 두터운 사람은 갓난아이에 비유될 수 있는데, 어떤 갓난아이냐면 후직처럼 독충도 물지 아니하고 맹수도 그를 움켜쥐지 아니하고 맹금도 그를 발로 이렇게 탁 치지 아니한다, 해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급하면 이 세 개의 단어 모르면 정말 해치지 않는다고 번역해도 돼요. 이제 이런 단어들을 갖다 쓴 것은 아분자 맞추기 위해서 석, 격, 박 이런 기억으로 끝나는 글자만 갖다 썼지 하고자 하는 내용은 해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적자는 어떤 아이냐? 이제 보통 이야기로 돌아온 겁니다. 갓난 아이는 뼈와 근육이 약하고 부드럽지만 움켜쥐는 것이 견고해서 우리가 손을 펼 수가 없고, 또 암컷수컷의 어떤 교합을 아직 알지 못하지만 고추가 우뚝우뚝 쓰는데 이것은 순수한 정기의 지극한 결과물이다. 두 번째, 종일 외쳐대도 이 불사, 먹이 쇠지 않는 것은 화기의 지극함이다. 그러니까 선거 유세할 때 거짓말하면 거짓말할수록 먹이 빨리 쇠인 것 같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목세에서 선거 유세한 사람은 다 거짓말 같아요. 지하왈상, 정기와 화기를 아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 영원을 아는 것이 정말 진정한 밝음이다. 그와 반대로 요즘 세상 모든 대부분 사람이 그렇듯이 육체적인 삶을 억지로 보태는 것, 이것을 안 좋은 조짐이라고 하고, 반어법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상서, 개똥상서다. 불쌍이지, 성스럽지 못함이지, 이런 걸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서 꼬라지를 막 부리면서 지가 강하다고 하는데, 딱 그게 강함이다. 그렇게 봐도 좋아요. 어쨌든 그것은 거짓, 옳지 못한 강함인 것이다. 왜 그게 좋지 않냐면, 만물은 굳세지면 늙고 늙으면 죽게 마련인데, 그것을 우리는 도답지 못하다고 한다.
도답지 못하게 되면 일찌감치 그 사람은 끝장나고 만다. 그러니까 이걸 다 종합해서 이런 생각으로 돌아가면 뭘로 돌아가야죠? 적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늙어가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 몸은 커지고 뻣뻣해져 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조금이라도 늦추는 방법은 뭐냐?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이런 상태로. 그래서 어린아이로 돌아간다. 그러기 때문에 그 태국권이나 이런 것들이 하고 있는 게 부드러움을 추구하고 강함을 절대 추구하지 않죠. 부드러움을 추구할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신적으로 돌아가면 도교 쪽으로 가면은 정말 이걸 비유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못된 짓거리로 하면 어떻게 간 줄 알아요? 80인 할아버지가 소녀를 곁에 끼고 자요. 그런 방중술 막 이런 쪽으로 발전하면 그건 악성 노자를 잘못 이해한 거고, 노자가 생각한 것은 사실 육체적인 늙음을 젊음으로 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익생하는 행위, 그 다음에 심사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줄여야 해요. 그러면 줄이면 줄일수록 점점 뭐에 가까워지냐? 이러한 갓난아이 행위와 같아져요. 순수한 정기와 그 다음에 음기양기가 조화를 이룬 기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삶 자체가 실질적으로 장수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삶 자체가 도와 닮아서 사는 삶이에요. 한글로 나오면 도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도와 하나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도와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은 결국은 노자가 생각한 것처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까지 가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 간에 기독교의 뭐 영생이라든지 불교의 열반이라든지 해탈이라든지 뭐든지 어떤 죽음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답 중에 하나가 노자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됐어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함덕지 후 비여적자 독충불석 맹수불격 확조불박 골약근유 이악고 미지빈모지합 이최작 정지지야 종일호이불사 화지지야 지화왈상 지상왈명 익생왈상 심사기왈강 물장즉로 위지부도 부도조이. 자, 두 번째 화가